자, 집중하시고 가까이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지금 A와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B와 A의 합집합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서 이게 지금 합집합이잖아요. B가 있고 A가 있어서 이렇게 합집합이라고 표현하면 이 둘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겠죠. 원소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또한 A와 B의 교집합이 있고요. B와 A의 교집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여기가 교집합입니다. B가 있고요. A가 있어요. 교집합입니다. 이 둘은 당연히 어때요? 다를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차집합 같은 경우는 자, A에서 B를 뺐다라는 건 순 A를 뜻합니다. 그리고 B에서 A를 뺐다는 건 순 B를 뜻합니다. 당연히 서로 같을 이유가 없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는 두 집합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이나 차집합은 집합의 어떻게 보면 사칙 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중학교 시절에 이런 거 배웠어요. 이런 거 배우셨죠? 이런 거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교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합에서도 합집합과 교집합은 이들의 순서를 바꿔도 동일하기 때문에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A와 B와 C의 합집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보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볼게요.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A랑 B랑 C의 합집합을 표현하래요. 그럼 이거 전체 다 하겠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A하고 B 합집합을 먼저 계산해봤어요. 그렇죠? 이 녀석과 C의 합집합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얘랑 차이 없죠. 자, 얘도 B하고 C의 합집합을 먼저 해봤어요. 거기에 A를 포함시켰어요. 그 녀석은 차이가 없죠. 자, 얘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교집합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 A와 그냥 동그라미로만 표현할게요. 그리고 A와 B를 먼저 하고 C를 하는 경우와 B하고 C를 먼저 하고 A를 하는 경우를 떠올려 볼게요. 자, 이 경우 이들의 교집합이라는 게 결국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어디죠? 여기겠죠? 자, 얘 가볼까요? A랑 B의 먼저 교집합을 찾으면 여기에요. 얘하고 C의 교집합을 찾으면 당연히 이 가운데만 들어가게 되겠죠? 자, 다시 B하고 C의 교집합을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그 A와의 교집합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가운데만 들어가겠죠.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합집합에서도 그러하고 교집합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누구를 우선적으로 연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법칙을 우리가 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법칙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죠? 결합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런 내용들을 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결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메인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표현 해볼게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얘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먼저 B하고 C의 교집합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이죠. B하고 C의 교집합이니까. 그거랑 A 합집합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A와 B 합집합은 당연히 이 부분입니다. A와 C 합집합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둘을 뭐 하는데요? 교집합을 찾고 싶어요. 자, 이쪽에 있는 그림과 이쪽에 있는 그림의 교집합을 찾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되겠어요? 당연히 이 가운데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A 부분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얘는 순비는 얘만 가지고 있고 순씨는 얘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얘랑 어떻다?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같다가 돼요. 근데 이게 비단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 교집합과 합집합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A와 교집합, B 합 C입니다. 여기가 교집합인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결합법칙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다릅니다. 반드시 달라요. 이때 먼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A하고 B를 먼저 교집합을 해보고, 그리고 A하고 C를 먼저 교집합을 해보는 거야. 여기도 똑같은 원리였거든요. A와 B를 먼저 합집합해보고 A와 C를 그 다음에 합집합해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교집합을 구하겠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요 안에 당연히 B하고 C 사이의 관계인 합집합이 들어오거든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B하고 C의 합집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A와의 교집합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됐죠? 자, 이쪽 가볼게요. A하고 B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A하고 B의 교집합은 요만큼이거든요. 자, 여기다 덧붙여 볼게요. A하고 C의 교집합은 요만큼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합집합이니까 이게 전부 다 되겠죠? 얘랑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들도 서로 같다가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흡사 뭐처럼 생겼냐면 이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학교 때 A 곱하기 B 플러스 마이너스 C. 이거 어떻게 쓰죠? AB 플러스 마이너스 AC.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쵸? 물론 얘가 나누기가 들어가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A 나누기 B 플러스 마이너스 A 나누기 C.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분배 법칙.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서로 같다는 이 법칙도 당연히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분배 법칙입니다. 이 분배 법칙을 역연산으로 푸는 것도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A랑 교집합 B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합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A의 차집합, B의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이 아이를 뭘로 바꿀 수 있죠, 지성아? A차 B는? 아니, A차 B는? 순회도 맞는데 그렇죠. 얘를 A교 B의 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졌거든. 얘도 교집합, 얘도 교집합. 이 앞에 있는 형태가 서로 일치하는 상황. 그러면 얘네들은 A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뭘 써주고, 교를 써주고, 요 자리에 있는 누구랑 누굴 쓰면 될까? 그치? B하고 B의 열을 쓰면 되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은 뭘로? 그렇죠. 근데 B와 B의 열의 합은 뭐야? 그렇지, 전체. A와 전체의 교집합이야. 단영아, A랑 전체의 교집합은 뭐가 돼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뭔가 복잡하게 생겼던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는 심플한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의 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A랑 B라는 원소들을 던져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온 게 결국 A니까 이 원소들의 뭐 합을 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겠다는 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라는 건 그냥 보조수단일 뿐이야. 하지만 분배법칙은 진짜 메인 주인공이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잘해.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거꾸로 가는 이 행동을 생각보다 잘 못하죠. 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처음에 인수분해 배울 때 처음에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정방향의 연산은 되게 익숙해요. 이 아이를 이렇게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잘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를 거꾸로 돌리는 거.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차집합도 집어넣고 여집합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정리해서 역연산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만났어. 학교 시험 문제를 만났어. 근데 내가는 이걸 잘 못하겠어.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모든 연산 문제를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쪽 뒤부터 이제 이런 연산들이 쭉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니까 아 그렇네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제가 연산으로만 쫙 보여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왜 저렇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실제로 시험에서 그리고 공부할 때 모든 연산 문제를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푼 아이가 있었어요. 시간은 겁나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장점은 이 연산 문제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왜 모든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처리하니까. 단점은 치명적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항상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시험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 문제에 막혔어.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라도 풀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이런 문제가 막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기껏해 한두 문제니까. 자, 이런 맥락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자, 요거 마음에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분배법칙. 특히 역연산 파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하나 더 가볼게요. 아, 너무 좋다. 저쪽 칠판이 안 지워져가지고. 아, 이렇게. 그렇지. 칠판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워져. 그렇지. 얘는 칠판이 나한테 길이 들어서 잘 지워지는데 저쪽은 길이 안 들어서. 자, 요 얘기 해볼게요. 자, 요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이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둘의 합집합은 지금 안쪽이죠. 이들의 여집합은 당연히 바깥쪽일 거예요. 뭐 문제 없죠. 자, 두 번째 전체가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둘의 교집합은 여기거든요. 그렇죠? 이거의 여집합은 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걸 한번 그려보고 싶어.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전체에서 그리고 A의 여집합은 당연히 요만큼입니다. B의 여집합은 당연히 요만큼 되죠. 자, 이들을 어떻게 써요? 교집합을 찾아보고 싶어. 그냥 보세요. 그림으로. 서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딜까를 한번 그려봤더니 얘도 바깥쪽이 있고 얘도 바깥쪽이 있죠. 순 A하고 순 B는 서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이 바깥쪽이 되겠다. 그런데 얘랑 얘랑 어때요? 같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이 같다는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아이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저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풀어봅니다. 자, 먼저 전체에서
이번 함께 한번 그려볼게요. A의 여집합은 지금 요만큼이거든요. 그렇죠? B의 여집합은 이만큼이 돼요. 둘의 무슨 집합? 합집합. A나 B가 가지고 있는 녀석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색칠된 부분 다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얘랑 어때요? 여기도 지금 여기만 지금 빠져있고 여기도 여기만 빠져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서로 어떻다? 같다. 자,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지수법칙 살짝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반대로 바꾼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A를 반대로 바꾸니까 A의 0. 합집합을 반대로 바꾸면 물론 정확하게 합집합과 교집합이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냥 연산상으로 봤을 때 합집합이 약간 대칭점에 있는 게 보통 교집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연산할 때. 그래서 이 아이는 교로 바꾸고 B는 여로 바꾼 게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저기서 쓴 게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A 교 B의 여가 있어. 그러면 교아야. 이거의 반대는 A의 여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교집합의 반대는 뭘까? 합 써보면 되겠지? 그러면 B의 반대는 B의 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도 볼게요. 이런 형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표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를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의 반대는 A예요. 이거의 반대는 이겁니다. 이거의 반대는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씩 바꿀 수 있었던 배경은 전체에 이걸 붙일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거꾸로. 자, 왜냐면 이거 바꾸면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자, 지우가 눈이 자꾸 맞춰졌어. 이거 뭘로 생각할 수 있죠? 빼기 아니라 아까 마이너스라고 하지 마. 이거를 빼기로 바꿔주냐. A 차 B. 차 B. 자, 그러면 이건 순회이거든. 그렇죠? 맞죠? 순회이에 뭘 뜻하는 거야? 여집합을 뜻하는 거야.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지만 순회의 여집합 느낌 딱 머릿속에 보이시죠? 우리가 전체에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순회이라는 부분은 지금 여기밖에 안 됩니다. 이걸 제가 나머지 부분이라고 딱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건 직관적으로 눈에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단순하게 그렇죠. 순회이의 반대 부분이구나, 여집합이구나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얘도 이름이 있어요. 유지야, 너 전에 한번 배워봤잖아.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 그래요. 자, 알겠어요. 자, 이렇게 바꾸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발견해서 정리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공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정리나 법칙 이런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정리해서 발표한 느낌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발견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법칙이다 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분배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 이 두 가지를 겁나 잘 사용하시면 연산법칙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저는 이거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 벤다이그램 그리시면 다 풀려요. 단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부분은 모든 걸 반대로 돌리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이렇게 보면 뭐 A여도 있고 B도 있고 합집합도 있고 갑자기 교집합도 들어있고 B여도 있고 교집합도 들어있고 A도 들어있어. 자,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생각 두 가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교집합, 여집합입니다. 빼는 형태가 되겠구나. 그렇죠? 요 집합에서 이 집합을 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또 두 번째 생각. 얘는 여고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여인데 여기 앞에 여가 붙었으니까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것들을 다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바꾸면 얘네들은 서로 어떤 식이 되는 거야? 똑같은 식이 되죠. 그럼 생각해봐. 같은 애 둘의 교집합은 당연히 같은 애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결국 뭐였던 거야? A의 여집합과 B의 이런 형태의 표현이었던 거지. 그렇죠? 물론 이게 좀 더 그럴싸한 문제였다면 얘네들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줬겠죠. 합, 교, 합. 그러면 이 표현이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B, 교, A의 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죠? 이들은 무슨 법칙? 교환 법칙에 의해서 서로 같은 녀석이니까 그럼 결국 얘네들은 B, 교, A의 여인데 이건 결과적으로 B에서 A를 뺀 형태가 되면서 순 B가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한테 이런 거 이것을 만족하는 A와 B라는 집합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제를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정리해서 이 정도 형태까지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뭐만 구하면 돼? 순 B만 구하면 돼. 자, 이런 문제에서 어렵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라는 녀석은 A는 N의 배수, B에는 N의 약수 이런 식으로 던져버려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 조건 N 들어오고 이걸 만족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이 형태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수에서 배수와 겹친 부분들 제외한 순수한 약수들만 모아서 연산을 진행하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건 좀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이건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어려운 문제를 얘기한 거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인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와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한 얘기, 이 기본적인 원리만 조금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쭉. 어떡하지? 좀더 올려볼까? 추워? 아니, 추울 리 없지. 근데 시원은 해? 더워? 시원해요. 시원해? 좀 더 올려보자. 유주야, 추워서 잠이 오지? 신기하지 않니? 추우면 잠이 와. 왜? 이불을 덮었거든. 그렇지? 추운데 이불 덮으면 잠 오잖아. 큰일이다. 자, 갈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집합의 연산 법칙, 교환, 결합, 분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렇죠? 도현아, 자세가 너무 안 좋아. 그치. 지호가 없었으면 지호 쪽으로 갔을 텐데, 그치? 지호가 없으니까 지금 너가 약간 뭔가 불안 증세를 보이는 거야. 그치? 지호 있으면 도현이가 이쪽 방향인데, 지호가 없으니까 이쪽 방향이거든. 그치? 자, 가볼게요.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얘기를 좀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체크 문제가 3개가 등장을 해요. 하나, 둘, 3개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오고, 조금 지겹기도 하고 하니까. 자, 문제 3개 한번 풀어보세요. 개념 체크 문제 3문제입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하진아, 정신 차려야 돼. 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싫어? 유지야? 그럼 너희 둘은 여기 있어도 돼. 뒤에 4명만 바꿔도 돼. 아니야, 뒤에 4명 바꿔도 돼. 왜냐면 지금 저쪽 라인이 지금 춥고 얘는 덥고 그러니까 얘를 도현이랑 저 벽에다 붙이면 돼. 가장 시원한 자리에다가.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현준이는 살짝 덥나? 그럼 현준이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 그렇죠? 유지야, 싫으면 지성이 여기 있고 너희 둘은 여기 있으면 돼. 뭐가 안 싫어? 이렇게 가도 돼? 네. 괜찮겠어요?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 얘네들 좀 더위를 타는 편이고 너희는 추위를 타는 편이니까 이쪽은 지금 온도가 적정하거든요.
적당한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요거랑 여기가 막혀 있어. 요거를 이제 저쪽 교실에 뚫었고 얘가 이제 저 뒤쪽 교실에 뚫려서 아마 여기도 그렇게 춥진 않을걸? 추워? 춥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열려 있어서 지금 이쪽이 지금 추운 상태거든요. 자, 한번 해보고. 자, 가봅시다. 자, 세 개를 풀어보셨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응고 요번에 요런 거 하나 나왔었죠. 그렇죠. 행렬에서 성립하는 거,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맞은 것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법칙이 사용이 됐죠? 첫 번째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자, 여기를 보세요. 둘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교환 법칙이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중괄호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무슨 법칙?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선생님, 막 괄호 생기면 분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에서 괄호 생기는 건 결합 법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중괄호를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제 밖에 튀어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도 합이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이 자리에서 B하고 B를 교가 있으니까 묶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법칙인 거야? 이게 분배 법칙인 거예요. 그렇죠?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도 비교 A와 비교 B형, 비교 A와 비교 B형, 이것도 분배 법칙인 거고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것도 당연히 교환 법칙.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음 중에서 뭐가 사용된 부분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제대로 짝지어지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분배, 결합, 교환만 나왔지만 이 상태에 드모르간 이 아이가 추가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1, 2, 3번 중에서 1번과 3번에서 질문 있으신 분 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내가 목도를 좀 물렸더니 바로 선생님 쫓아오잖아. 더 어려워 이러면서 진짜. 그쵸? 자, 가볼게요. 자, 대표 이제 7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지은아, 너 무슨 법칙 쓰고 싶어? 지은아, 무슨 법칙 쓰고 싶어? 유주야, 무슨 법칙 쓰고 싶어? 분배 법칙. 왜냐면 이 앞에 있는 아이가 똑같고요. 뒤에 사용된 녀석들이 동일해요. 묶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A의 합집합 그리고 B와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야? 공집합이거든요. 그렇죠. 자기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A가 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주성아, 몇 대 몇으로 싸웠어? 몇 대 몇으로 싸웠어? 너 지금 여기 찢어지고 여기 긁힌 거 보니까 싸웠는데 누구야? 동생? 동생이랑 싸웠지? 아니 제가 이게 딱지 이게 딱 지금 여기 한 대 맞고 여기는 딱 하는데 이게 긁힌 거거든? 이게 진짜 딱 그건데? 싸웠을 때 그건데? 여기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거 딱지야? 여기 딱지가 어떻게 생겨? 졌구나. 이겼으면 제가 몇 대 몇을 이렇게 했을 텐데. 오케이, 넘어갈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할게요. 현준아, 너 이걸 읽는 순간 어떤 마음이 쫙 들어요? 뭐부터 하고 싶어? A차 B가 일단 떠올랐어. 자, 여기서 A차 B가 떠올랐고, 자, 크게 보니까 또 뭐가 떠올랐어? 이게 보니까 또 A, 머시기의 여집합. 이것도 차집합이라는 게 떠올랐지? 그거 두 개를 다 본 거지? 좋아. 그럼 지우기가 이제 풀어보자. 오이야. 자, 지우가 이거 어떻게 표현 바꿀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다 해볼게요. 그냥 제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아이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그러면 A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드모르 간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A 교 A의 여 합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분배 법칙을 적용시켜서 얘하고 얘의 교집합은 공집합, 얘하고 얘의 교집합은 그냥 A교 B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의 합집합. 그러면 A교 B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A교 B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전체를 커다랗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서 얘를 교와 여집합이니까 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뺄 거야. 누구를? A 차 B를 뺄 거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차 B는 순 A예요. 맞죠? A라는 집합에서 순 A를 빼버렸거든. 생각해봐. A에서 순 A를 빼면 뭐가 나올까? 무슨 거야? A가 있고 B가 있고 교집합. 그렇지. A라는 집합에서 순 A를 빼버리면 얘만 남잖아. 그러니까 얘는 직관적으로 바로 A교 B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 풀이와 이 풀이 당연히 이쪽이 훨씬 깔끔합니다. 단 뭐가 필요해? A에서 순 A를 빼면 교집합이 나온다는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정리가 되겠지. 자, 이쪽은 차집합부터 차근차근 정석대로 차집합을 교의 여집합으로, 그 다음에 드모르 간의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갔던 표현이고요. 요 안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적용되고요. 요 녀석은 그냥 차집합, 그리고 차집합만 두 번 사용했다. 이런 개념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둘 다 맞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 방법을 타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쪽은 기억.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B의 여집합과 A차 B의 여집합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얘도 여집합이고요. 합집합이고요. 얘도 여집합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선택권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이를 물론 드모르 간의 만약에 법칙을 먼저 쓰신다면 얘는 P, 교, A, 차, B 해놓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딱히 뭐 매력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꿨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특별히 되느냐?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실 거고요. 자, 교와 교가 있어요. 둘 다 똑같네요. 그럼 얘는 무슨 법칙이 적용되냐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적용이 되면서 이 괄호를 지워버리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들을 먼저 하는 게 가능해져요. B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야? B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공집합. 그치? B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그럼 얘네들은 지금 공집합이야. 그 녀석과 A의 교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 방법도 당연히 방향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아이를 먼저 처리해 보는 거야. 그러면 B, 여, 합. A, 교, B의 여의 여. 이런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없으니까 드모르 간의 법칙을 써보시면 A, 여, 합, B. 자, 이 과정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단지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면 이 모두가 지금 합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괄호를 지워버립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먼저 합집합 처리해보자. 자, 도현아.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B와 나와 내가 아닌 것의 합집합은? 전체. 그렇지, 그렇지. 전체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그러면 전체. 그래서 답은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요. 노선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 요 아이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A에서 B를 빼면 이만큼 순 A, B에서 A를 빼면 이만큼 순 B. 자, 얘와 얘의 교집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산 법칙을 써도 되고 크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풀이식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이것처럼 선택권이 없이 어떤 풀이를 가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것처럼 등호로 간의 법칙을 써서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연산 법칙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환과 결합 법칙을 써서 얘는 얘랑 묶어주고 B는 B랑 묶어주고 그럼 이들도 이렇게 가시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얘 순A인데? 얘 순B인데? 순수한 A와 순수한 B의 교집합 당연히 없겠지. 그러면 답은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연산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크게 보는 방법, 조그맣게 보는 방법, 드물어 가는 법, 아니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머릿속으로 연상하는 방법. 뭐든 다 상관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물론 최고는 문제에 따라서 다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딱 보이면 뭐부터 설정할지를,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맞는 방법을 먼저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은 연산 법칙에 먼저 익숙해지신 다음에 나머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드물어 간의 법칙은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약간 근해 공식 같은 거야. 그림만 그리면 무조건 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먼저 익숙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도피밖에 안 되거든요. 먼저 분배와 드물어 간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이걸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최적화된 거예요. 자, 그렇게 갈 거고요. 자, 뭐 이런 표현들 중에서 한번 볼까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존재합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둘이 겹치는 부분은 3과 4가 있네요. 근데 전체 집합이 6까지였으니까 이 밖에 6이 존재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의 여집합과 뭔가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요. 이 녀석부터 가봅시다. A와 B의 여집합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이 I에 의해서 드모로 간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A의 여, 합, B, 합, A의 여. 그러면 지금 요걸 이렇게 바꿨거든요. 합이니까 교환, 결합 다 됩니다. A의 여와 A의 여가 만나면 당연히 A의 여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B와 A의 여의 합집합을 구해내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가보자. A의 여는 이만큼, B는 이만큼. 그럼 뭐만 체크하시면 돼요? 3, 4, 5, 6이 이 녀석의 원소가 되겠죠. 물론 이 아이를 선생님 이것도 드물어 간의 법칙 쓰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B의 여, 교, A의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얘가 차집합이 돼요. 그럼 얘는 순 A니까 순 A의 여집합으로 표현해서 순 A의 여집합 선택하면 되지 않나요? 맞죠? 당연히 맞아요. 뭐 틀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여기서는 이제 굳이 여기까지 가서 순 A의 여집합 가는 것보다는 그냥 요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다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건 자기 만족은 좋을지 몰라도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정도인 거죠.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항상. 자, 그런 느낌이고요. 잠깐만요. 자, 8번까지 오늘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왜냐면 9번 유형은 겁나 어려운 거라서 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녀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딱 요게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이 녀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 우리 이거 해석부터 해야 돼. 자, 보자. A와 B의 합집합이 써 있고요. 교집합이 써 있고요. A의 여와 B의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여집합이 돼 있고요. 이게 A와 B의 교래요. 근데 이건 나중에 쓰기도 하고. 왜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는 이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등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얘부터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이걸 해석해보자. 지성아,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지? A와 B의 합이 전체 집합. A에 비해 합이 전체 집합이에요? 아니요. 어. 그냥 얘는 전체도 오케이. 자,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봅시다. 자, 앞에 거 교, 뒤에 거 여집합. 크게 보이시면 차집합이 보입니다. 그쵸? 결국은 여기서 이 아이를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아이를 또 봅시다. B, 교, A여 맞죠? 이건 뭐예요? B에서 A를 뺀 거 맞죠? 이거는 순 B가 되는 거 맞죠? 자, 해보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A와 B의 무엇에서 합집합에서 순 B를 어떻게 하겠다?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다시 이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지금 빼겠다는 건데 뒤에 거를 정리해 봤더니 교환법칙 그 다음에 차집합으로 바꿨고요. 결국 얘가 순 B인데 순 B면 요만큼이거든요. A와 B의 합집합에서 순 B를 뺐어. 그럼 뭐 남았어? A와 B의 합집합에서 순 B를 빼면 뭐 남죠? A 남죠. 얘는 그냥 A인 거야. 그쵸?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자, 얘가 무엇이래요? A 교 B래요. 한영아, 교집합이 A면 A는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러면 누가 그거에 포함되는 거야? 그렇죠. 작은 게 큰 것 속에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안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것들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자라고 했어요. 기억 당연히 틀렸고. 그렇죠? 자, 이음 봅시다. 해석해보자. 좋아요. 이거는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야? 그렇지. 맞네요. 이유는 맞았고요. 하지만 합집합이 A라는 건 얘는 큰 거, 작은 거? 큰 거. 그럼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야? 그렇지. A가 큰 거니까. B가 A에 포함되는 거니까 B가 A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야. 자, 지우가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 이거 좀 어렵다. 그치?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려나? 두 그림 중에 하나야. 자, 맞는 거 체크해봐. 저기 외울 정도의 가치는 없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두 그림 중에서 저 A의 여집합과 B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건 누굴까요? 왼쪽. 왼쪽 맞아요. 그렇죠? A의 여집합은 이만큼인데 거기다가 B를 합치면 구멍이 메꿔지죠. 근데 여기서는 A의 여집합은 이만큼인데 B를 합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가운데 태주가 B야.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인 거야. 그럼 맞는 거지. 자, 현준아. B, 차, A가 공집합이에요. 누가 공집합인 거야? 순 B가 공집합인 거지. 자, 이 중에서 순 B가 없는 녀석은 누구야? 그러니까 B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 누구야? 둘 중에. 순 B 있는 거. 자주랑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 없는 거. 왼쪽. 순비가 공집합인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순비가 공집합이야. 순비가 공집합이면 얘지. 그렇죠? 얘는 자기만의 것이 없잖아. 그렇죠? 자기만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그림은 이 그림인 거지. 얘는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보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1, 2, 3, 4, 5로 나열해놓고 그 중에서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 중에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뭐 기억력 이런 합답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합답형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였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숙제를 알려드릴게요. 개념은 지금 8-3까지입니다. 자, 몇 개 안 했어요. 그래서 개념 8-3까지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자, 우리가 저번에 489까지 490에서 506까지 506까지가 숙제였으니까 자, 오늘은 507에서 가볍게 507에서 529까지는 별로 안 되죠? 자, 이렇게만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풍무랑 이음은 내일 뭐예요? 방학이에요. 맞죠? 그래서 풍무랑 이음은 수요일에 10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풍무랑 이음은. 그런데 검단하고 아라는 수요일이 방학이야. 맞죠? 그래서 저 시간에 몰라요. 그래서 검단하고 아라 수업은 저녁에 이루어질 거야, 따로. 너무 슬퍼하지 마. 유지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날은 이원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가지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랑 아라는 사진도 검단이라서 쓸까? 어쨌든 자, 이분들은 이제 저녁 수업으로 오셔야 돼요. 저녁 수업은 근데 이날은 7시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7시부터 진행이 될 거니까 왜냐면 중학생들도 이제 방학을 해서 특강 시간으로 정착이 될 거기 때문에 7시에 오셔서 딱 9시까지만 할 거야. 괜찮죠? 괜찮아? 외로워도 하지나? 슬프도 참으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풍무 이음은 몇 시라고? 10시예요. 유지야, 10시다. 수요일날 10시야. 10시. 자, 늦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검단하고 아라는 이날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이렇게 맞춰서 오셔야 됩니다. 질문사항. 그리고 우리 유형물 라이트에서 지금 저번부터 질문이 밀려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은 요날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자. 자, 유주야. 유주는 11시까지 와. 11시까지 오시고 왜냐면 앞에 한 시간은 내가 유형은 질문을 쫙 받을 건데 너는 유형은 안 푸니까 너는 11시까지 오셔도 될 거고. 왜 지우가 불만이야? 얘도 유형 풀려갈까? 얘가 전에 이미 공수를 한번 싹 했거든. 그래서 얘는 좀 가져가니까 요즘 11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11시까지 오시고 수업 이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되셨죠? 자, 또 질문 없으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